여러분 반갑습니다. 선우의 퇴직일기 김선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퇴직 이후에 재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나름 좀 참고가 될 만한 좋은 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퇴직 후 일자리를 고를 때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정말 중요한 딱 한 가지 요거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퇴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또는 퇴직 이후에 지금 직장을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또 직장을 찾았는데 이제 오래 있지 못하고 자꾸 자리를 이렇게 직장을 옮기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시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좋은 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 후배가 퇴직을 했어요. 작년 말에. 근데 이제 퇴직을 한 이후에 바로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하고 통화를 하면서 야, 정말 잘했다.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취직을 바로 하게 됐냐 그랬더니 이제 퇴직 앞두고 정말 조건이 좋아서 계약서를 바로 쓰고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고. 근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엊그저께 통화해 봤더니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해서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좋은 조건이고 직장이 그렇게 좋다더니 왜 이렇게 그만뒀어? 그랬더니 조건은 좋은데 사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출근해 봤더니 도저히 자기하고는 안 맞더라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퇴직한 이후에 재취업을 하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조건을 따지거든요. 물론 현직에 있을 때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조건을 따지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소소하게 세 가지 정도는 따진단 말이에요. 하나는 돈을 얼마나 주느냐. 두 번째는 내 자유시간을 얼마나 주느냐. 그래도 퇴직했으니까 마냥 일에 얽매여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유시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세 번째가 그래도 집하고 좀 가까운 거리, 멀리는 가기 싫으니까.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따져요. 그래서 이게 딱 맞아떨어지면 좋은 데구나, 조건이 좋네, 그러고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직장을 다니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조건만 따져서 재취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래 못 다닐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많은 경우가 그래요. 저도 이제 퇴직하고 4년째가 돼 가잖아요. 그리고 밖으로 이제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만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 그 직장을 여기저기 막 옮겨 다녀요. 그러니까 오래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짧으면 한 달, 뭐 길어봐야 뭐 3개월, 6개월, 1년을 잘 못 넘겨요. 이렇게 옮겨 다니더라고. 근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그 조건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오래 못 다닐까? 제가 이제 요 시점에서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현직에 있을 때와 퇴직 이후에 달라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5, 60대가 돼서 퇴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열정이 현직에 있을 때하고는 많이 식습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때는 내 미래, 내 희망, 내 꿈,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크잖아요. 그리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욕심이 강해요. 그래서 열정이 대단합니다. 뭔가 해보려고 하는 열정이 막 있어요. 근데 5, 60대가 돼서 퇴직을 하고 나면 그 열정이 뭐 전혀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많이 식어요. 그래서 내 미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되어 있는 것을 바라거나 또는 지금 현상 유지를 바라지, 여기서 더 뭔가 더 성장해가지고 돈을 왕창 벌거나 뭐 사회적인 지위나 뭐가 또 왕창 올라가거나 이렇게 바라지를 않거든요. 현상 유지만 해도 고맙다, 이제 이런 소소한 생각으로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정이 많이 식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부양가족이 이제 확 줄어들어요. 자식들이 다 떠나잖아요. 결혼해서. 그럼 부부만 남아요. 그래서 돈에 대한 스트레스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많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옛날처럼 악착같이 나가서 돈을 벌지 않아도 마음이 그렇게 뭐 불편하거나 그러지가 않다는 거예요. 두 부분만 먹고 살면 되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자유로워지는, 정신적으로 좀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요건데, 변화에 굉장히 둔탁합니다. 그러니까 변화의 예민성이 확 떨어져요.
20대, 30대, 40대 현직에 있을 때는 세상이 변화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처지면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지적하거나 또는 야단하거나 또 뭔가를 가르쳐 주거나 또는 심하게 이야기해서 막 호되게 뭔가를 지적한다고 해도 그거를 성장의 도구로 삼아요. 그리고 발전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리고 뭐 그래 내가 이렇게 뭐 좀 뭐 자존심이 상해도 이렇게 해서 나중에 내가 성장하면 되지, 이것이 나의 성장의 어떤 발판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참아냅니다. 근데 50대 60대 퇴직을 하고 나면요 딱 굳어 있습니다. 고목나무처럼.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온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슬펐던 일을 겪을 만큼 겪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 철학이 생기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생겨요. 노하우가 생겨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만들었던 하나의 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그 확고한 내 신념이 생겨요. 그래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야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요즘에 밖에 나가서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너 왕따 당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머리로는 또는 가슴으로는 맞아, 저 말이 맞아 이렇게 하면서도 정작 행동은 안 바뀌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지적하거나 야단하거나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럼 기분이 나빠. 그리고 야 나도 살 만큼 살았고 어렵고 힘든 일 겪을 만큼 겪었어. 내 나름대로도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온 거야. 네가 나를 뭐 어떻게 가르치려고 그래 감히. 그리고 내가 너보다 알아도 더 알아 말하는 식의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 누군가가 나한테 지적을 하거나 야단을 하거나 통제를 하려고 하면 기분이 나빠. 자존심이 상해. 요게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냐, 변하지 않는 내가 나쁜 사람이냐, 아니에요.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는 과정 속에서 내 스스로가 그렇게 굳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이 굳어진 것은 깨졌으면 깨졌지 절대 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변화에 순응하지 않는다. 잘 힘들다. 요게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재취업을 할 때 조건, 돈, 뭐 내 자유, 그 다음에 집하고 가까운 거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철학, 그 다음에 내 생각, 내 아이디어,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 이런 것들을 존중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요것의 문제예요. 내 과거의 경험들을 존중해주는 회사, 또 내 생각과 내 자율성을 담보해주고 보장해주는 회사, 내 아이디어를 기꺼이 받아들여주는 회사, 뭐 없으면 당신 없으면 다른 사람 쓰면 돼 이렇게 소모품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를 진짜 이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생각해주는 회사, 요 회사여야만이 내가 그 회사에서 오래 버틸 수가 있어요. 젊었을 때는 회사가 이렇게 변하세요, 당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따라오세요, 그러면 젊었을 땐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뭐 성질이 없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아야 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근데 이제 5, 60이 돼서 퇴직을 딱 하게 되면 그걸 못 참아요. 그러니까 요것을 전제로 놓고 직장을 알아보셔야 됩니다. 야 그런 직장이 어딨어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100% 그런 직장은 아니더라도 이게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 차선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100%가 아니면 80%짜리, 70%짜리, 60%짜리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부지런히 뛰어다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소개해주는 회사, 또 누가 이렇게 여기 한번 가봐 뭐 이렇게, 또 이거 내가 여기 아는 회사인데 뭐 이런, 또 내가 하는 회사인데 이런 데 말고 진짜 본인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발로 뛰어다니면서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 퇴직해가지고 직장을 알아보는 데는 발품을 많이 파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뛰어다니시면서 알아보셔야 돼. 그래서 이력서 같은 거 낼 때도 인터넷에다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확 내버리지 마시고 가볼 수 있는 곳이라면 가능하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가셔서 회사 분위기도 보시고 또 전반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일하는 모습도 보시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이 회사 괜찮네. 뭐 완벽하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네. 사람을 존중해주는 회사네. 이런 회사를 여러분들이 좀 찾으셔야 돼요.
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회사에 맞춰야지.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말이야 쉽죠. 그리고 당연히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안 맞춰집니다. 못 맞춰요. 오늘 부족하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혹시라도 제 생각이 좀 잘못됐을 수도 있고 또 제가 설명을 좀 이렇게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이제 잘 못 드렸을 수도 있는데 충분히 그 전반적인 그 부분은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생각하시면서 재취업 꼭 도전해 보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